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큰 이벤트 FOMC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양시장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들 로봇주 관련한 지정학적인 테마주들은 여전히 부각받았는데요. 자, 우리 시장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지 수익의 극대화 전략 노려볼 수 있을까요? 쇼미더스탁과 함께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샵377 2번 다비드 전문가님 3글자 보내주세요. 시장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QR코드 스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월요일에 시장 키워드 살펴보시면 빅 이벤트 속에서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죠. 이스라엘 지상전 본격화로 관련주들이 부각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로 좀 봤던 건지 로봇 섹터들의 움직임 좋았는데요. 하나씩 시장의 흐름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살펴보시면 오늘 11월 FOMC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국의 채권 발행 규모에 대한 촉각 속에 코스피는 소폭 오름세로 231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 코스닥은 1% 강세를 보이면서 760선 지금 목전을 두고 거래가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장기물 채권 발행 규모가 확대되게 되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좀 커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관에서 홀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적인 측면들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시죠. 나홀로 기관이 사자세 4,230원가량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코스닥 역시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서 소폭 사들였고 반면에 외국인들 좀 들어와주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은 석유가스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상전이 본격 돌입되면서 2단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도 좀 반영되는데요. 한국석유는 상한가 같고요. 중앙에너비스 23%, 흥구석유도 22%대로 석유가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부각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 이렇게 되면 유가 급등되는 거 아닌가? 수혜주로 좀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로보텍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하고 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41,700원 터치. 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진짜 높게 껑충 뛰어 오르면서 41,150원의 상한가를 또 돌파한 모습들도 보여줬는데요. 저가 매수, 지금 너무 저렴하다라는 심리가 작용되면서 로봇주로도 매기가 확산되는 게 보여줍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대장주로 필두로 관련해 에브리봇, 이렌시스, 퍼스텍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지금 견고했다라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론 JTC라고 해서요. 장 마감하고 나서 매출에 대한 얘기들,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의 10% 가까운 등락률을 보여줬고요. 포시S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간 20일, 여기서 이폼 사인 도입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7%대로 오늘 껑충 뛰어오르는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인 만큼 내일 정규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 시장입니다. 뭔가 파이팅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막 시원스러운 파이팅은 좀 안 나오네요. 네, 뭐 지금 증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그래도 뭐 상승 종목이 많은 네. 그다음에 뭐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뭐 최악은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아직 투자 심리들이 좀 불안감들을 아직은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간 혹은 뭐 이제 특징주가 됐었던 종목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로봇주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좀 시원한 반등이 났었던 주요 섹터들이 좀 나오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뒤에 얘기들을 좀 같이 시장과 좀 녹여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조급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같이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좀 조급하게 보지 않아도 될런지 시장 이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오늘은 헤드라인이 뭘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지정학 리스크 네. 이쪽을 우리가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뭐 시장에서 좀 뭐 여러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뭐 뉴스를 좀 따라서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를 좀 타고 올라간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신 두산 로보틱스, 그 아래 이제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은 다 정유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란이 이제 좀 개입하고 이제 뭐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그런 뉴스 발표들이 나오면서 전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실제로 이제 뭐 WTI라든가 아니면 뭐 브렌트유라든가 국제유가 가격을 실제로 올려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과거에 이제 전쟁이 나오기 전에 뭐 물가 상승이 나왔었을 네. 때 그 언덕을 아직도 뭐 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란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또 혹은 뭐 이제 전쟁의 장기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뭐 정유주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의 좀 정상적인 수급들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 아니면은 뭐 기업이 좀 탄탄하거나 성장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펀더멘털이 좋은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에 대한 수급 개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뭐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들을 계속해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뭐 오늘까지의 주식 우리 그 코스피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추세 변화가 별로 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의 일봉 차트고 오늘은 뭐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9월 달 혹은 뭐 10월 달 이때 나왔었던 요 단기 추세들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느껴지는 온도가 굉장히 좀 차가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개파락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바닥을 더 깨려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추세를 바꾸는 그런 액션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뭐 이제 좀 뭐 전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좀 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물론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글로벌 경기 지표 쪽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아니면 전쟁 이슈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아직은 긍정적인 호재들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가장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시장에 나와 있었던 악재들을 어느 정도는 증시에 좀 많이 녹였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글로벌 증시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좀 뭐 빠른 반등과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을 지수에 다 녹여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이 들었었을 때 좀 더 좀 빠른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 시기가 아직은 좀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 지수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상반기 동안 힘들게 끌어올렸었던 증시가 한 2달 동안 너무 좀 급격하게 이렇게 좀 떨어져 내려온 상황이고 뭐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글로벌 주요 지수에서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나스닥도 최근에 저점을 깨면서 추세의 기울기가 지금은 뭐 계속해서 눈에 봐도 좀 하방 추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앞서서 나왔었던 뉴스들이 이제 다시 재차 부각이 됐고 사실은 뭐 정유주들의 테마라고 하는 것은 WTI라든가 브렌트유의 그 이제 가격
급등이 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좀 테마가 좀 쌓이고 이렇게 변동이 좀 나오는데 오늘은 관련된 그런 뭐 유가 선물이라던가 움직임이 별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심리와 테마, 기대감 이런 것들로만 좀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도 요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조정이 또 급하게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인데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큰 종목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못하고 만약에 이제 뭐 전쟁의 뉴스들이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치적으로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테마적으로 아니면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들 이런 거를 이제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짧게 관심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좀 뭐 뉴스 보고 급등 나오는 거 보고 올라타고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 뭐 초전도체 이슈도 그렇고 타이밍을 잘 놓치면은 그러니까 좀 큰 변동성에 오히려 좀 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종목들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아니면 지금 테마가 이렇게 세졌는데 좀 후속이 될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가볍게 그다음에 좀 짧은 단기 관점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또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좀 주도로 보고 계신 부분의 섹터 그리고 또 유망주 살펴볼게요. 엘컴텍입니다. 시장 흔들릴 때는 사실 안전한 게 최고다라면서 이런 쪽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주도주로 엘컴텍 왜 좀 들고 오셨나요? 사실 뭐 주도주 느낌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이게 가치주 쪽의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전쟁의 반사익 수혜주들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다가 변동성 느낌으로 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고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중앙에너비스 오늘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정유주들이 이제 테마주 쪽에서는 가장 큰 그런 이제 좀 뭐 테마 느낌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텐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 두 개를 뭐 굳이 꼭 주도주와 유망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후보군 느낌으로 하나 좀 뽑아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금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금 선물 관련된 종목이고 엘컴텍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주요 매출처가 금광이라든가 이쪽이 아닌데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에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금이나 아니면은 구리 아니면 아연 이런 자원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금이랑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금값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올 때 테마주로 부각을 좀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뭐 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좀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 선물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하기도 했었고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도 약간 좀 그 유가 차트보다는 뭔가 좀 더 의미가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뉴스가 나온 것도 그렇고 금 선물이 이제 온즈당 2,000달러를 좀 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상 최고치가 2,070 몇 달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접을 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좀 반응이 나와서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테마주의 힘이 엘컴텍에 좀 더 실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전쟁의 상황이라던가 글로벌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선물이 최고치를 뚫는 거는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가치 투자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이런 이슈와 재료를 보면서 다음 테마주의 순환매 차원에서 이 엘컴텍을 좀 보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일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은 뭐 최근에 중간중간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뭐 시장에 역행하는 그런 단기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뭐 과거에 이제 고점이라던가 과거에 이슈가 나왔었을 때 나왔었던 반응들 그다음에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지금 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뚜르랑 말랑하고 있다라는 관점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추세 자체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윗꼬리가 달린 반응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저점이 더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일봉에서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 넘겨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는
과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차트를 좀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은 주봉상의 이제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보였던 과거에 이제 급등 구간들 이후에 다시 조정들이 나왔었고 지금은 뭐 과열이 되어 있기보다는 지금 2,000원 요 구간에서 이제 매물이 좀 쌓여 있는데 지금 구간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매물을 지금 위치에서 좀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전쟁이 길어지는 거를 원치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뭐 지금 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도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반사익 수혜를 좀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엘컴텍이 지금 뭐 정유주가 급등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런 거 대비해서 아니면 이제 뭐 WTI가 올라간 수준과 그다음에 정유주들의 급등했었던 그런 위치들. 근데 지금 금 가격의 위치와 그다음에 엘컴텍이 반응이 나왔었던 그런 수준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 이런 테마와 기대감이 아직은 좀 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약간 좀 후속주 느낌으로 엘컴텍이 부각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요 이슈에 맞춰서 뭐 주도주 섹터 자리에는 일단은 엘컴텍을 포진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 정유 가격 대비론 아직도 지금은 여전히 좀 매력 있는 차트의 자리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SH 에너지화학은 어떤 의미로 유망주로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마찬가지로 좀 뭐 정유주나 뭐 에너지주들 사이에서 먼저 이제 선반영이 돼서 같이 급등을 뭐 극동유화라던가 흥구석유라던가 이런 종목들처럼 많이 튀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잘 나오고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후속을 좀 기대하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주가가 1,000원이 안 돼요. 그래서 동전주라서 좀 잡주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뭐 단기 매매야 좀 약간 좀 가볍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인데 이 SH 에너지 화학의 이제 좀 뭐 테마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엘컴텍이 이제 금이라고 하면은 SH 에너지 화학은 이제 셰일 가스입니다. 미국의 그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는 이제 뭐 석유의 대체 상품으로 미국이 이제 또 개발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셰일가스가 또 부각을 또 많이 받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뭐 천연가스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승과 마찬가지로 SH 에너지 화학이 또 급등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후에 조정 이후에 오늘 또 돌려지는 자리에서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의 폭등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체 느낌으로 셰일가스가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하루 만에 20% 이상씩 또 양봉을 뽑아주고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변동성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소액을 가지고 뭐 단기 매매를 한번 찔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뭐 지수가 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유주들의 시세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뭐 흥구석유라던가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SH 에너지 화학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가볍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슈와 테마성 종목들을 제가 그렇게 좀 선호하진 않고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었죠. 근데 그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좀 당일날 급등하는 아니면 당일날 거래량이 쏠리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뭐 당일치기 매매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가치 평가가 좀 잘 나오거나 지금은 저평가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함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온 종목들 뭐 이런 정상적인 종목들을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시기를 좀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을 가지고 좀 가볍게 좀 보면서 시간을 좀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지만 그만큼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저희 열어놓고 있습니다. 스캔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그러면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힌트인지 전문가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바닥에서 좀 오랜만에
그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뭐 뉴스들도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낮은 바닥에서 반응이 나오고 반격의 좀 서막을 좀 알리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플랫폼 기업으로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힌트를 좀 쉽게 드린다라고 하면은 아래 자막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카페는 24시간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뭐 이 기업과 뭐 이렇게 좀 연결고리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그런 좀 글씨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해보시고 종목들에 이제 좀 많이 돌려보신 분들은 보는 순간 저처럼 이제 피식 이제 웃으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좀 기업적인 내용들과 그다음에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다음 힌트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카페가 24시간 문을 열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 알고 계신 분들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정답 종목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답변도 저희 기다릴게요.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1279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위더스탁 시즌2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히 날려보내시죠. QR코드 하단에 보이는 거 스캔하시고요. 1279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사님의 사연입니다. 옵티코어 2,180원에 지금 비중이 10%입니다. 지금 고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쭉 밀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평단가 좀 높습니다.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지금은 시장이 단기간 안에 좀 급락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뭐 단기간 안에 하락폭이 좀 커진 종목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기업의 뭐 단발적인 그런 아니면 단기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지금은 시간을 조금씩은 좀 더 지수의 반등을 기다리면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일단 가지고 있는데 옵티코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코어가 제 기억으로는 뭐 9월 달에 나왔었던 이런 급등과 그다음에 뭐 10초가 상승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스타링크 이슈가 있었을 때 좀 단발적으로 좀 불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재료가 소진이 되면서 제자리를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 뭐 이렇게 좀 그 데이터가 길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뭐 그 짧은 기간 안에 보여주는 내용들도 매출액이 지금은 뭐 재작년 대비해서는 3분의 1 토막 그 뭐 반토막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반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영업이익의 이제 좀 손실 부분들이 작년에 연간치를 좀 뛰어넘으려는 그런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상황에 맞춰서 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는 뭐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뉴스가 나왔었을 때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저는 좀 시간을 가졌다가 낙폭을 줄여서 좀 매도하는 폭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뭐 반영이 될 만한 공간들이
이렇게 막 크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5G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통신 장비 종목들이 오래 물려 있으시다가 최근에 뭐 이제 뭐 에이스테크라던가 뭐 반등이 나오면서 좀 액션들이 나와가지고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 기업들이 실적 기반이 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뭐 장기적으로도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의 낙폭이 단기간 안에 좀 너무 세졌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이 빠지기 전 위치까지는 뭐 지금 수준에서 뭐 10% 혹은 뭐 15%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노리신다기보다는 그런 가격들을 좀 기다리셨다가 한 1,400원 선 요 정도랑 좀 근접하는 구간들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는 그런 단계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저점을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절가는 딱히 의미가 없으실 것 같고요. 좀 더 좀 파이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반등 시에는 좀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걸 저는 제 의견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얘기도 해주시니까요. 투자 판단 시청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미래님, 종목 상담 남겨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들어오셔서 남겨주세요. 포스코홀딩스 50만 원, 비중 1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빠지고 있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포스코 관련한 그룹주들 워낙 또 그동안 잘 갔기 때문에 다시 바닥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3분기 실적이 일단 좀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거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좀 하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전문가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중에 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포스코홀딩스가 네. 뭐 좋은 기업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누구나 다 좀 찬성하고 뭐 동의할 만한 그런 뭐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더 반영이 빠르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에코프로도 그렇고 좀 과열되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힘을 좀 써주면서 좀 힘을 좀 발휘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좀 멀리 보고 좀 이제 포트에 담아놓고 좀 기다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뭐 당장 우려를 하면서 뭐 빠지는 거를 뭐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매수가에서 혹은 뭐 조금 위쪽인 55만 원 선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면은 충분히 좀 회복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뭐 미국에서도 이제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뭐 실적 기대치 이하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과열들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거품이 빠지는 시간들은 저는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업종과 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이대로 끝나고 무너질 만한 그런 업종과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과거의 이런 흐름들을 소화할 만한 시간들은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40만 원 부근이 과거에 이제 언덕이 되기도 했고요. 고점이 언덕이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쌓여 있는 매물 구간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40만 원 부근을 좀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한번 좀 목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뭐 1대1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40만 원 근접 혹은 뭐 여기에 이제 터치 나오는 이런 구간들 보면서 조금씩 좀 늘려보시고 시간을 좀 더 가져보시면 추후에는 더 좋은 결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다들 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가 또 그동안 좀 핫했기 때문에 또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점상님의 사연입니다. 머큐리 들고 계시네요. 7,420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뭐 다 오늘 비중들이 다 적어서 이렇게 막 걱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고점에서 좀 더 갈 것 같은데 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쭉 좀 밀리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바닥에 전환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보세요? 전환 시그널이 글쎄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좀 자극적인 이슈라던가 그런 재료들 아니면 이제 뭐 오늘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G라던가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이제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는 없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힘을 좀 잘 주었었을 때
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매수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이상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일단은 뭐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뭐 하방으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지거나 그런 느낌들보다는 지수의 흐름을 좀 타고 좀 빠진 경향들이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낙폭을 줄이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기업과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한 번의 반등은 있긴 했으나 뭐 충분히 가격이 많이 빠진 그러니까 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위치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처럼 이런 모멘텀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는 먹거리가 지금은 다른 쪽으로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빠른 회복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뭐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멀리 가져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분위기라던가 모멘텀이 와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혹은 뭐 시장의 반등과 함께 낙폭을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더 좀 유망한 아니면 이제 시장의 트렌드와 좀 맞춰서 갈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뭐 좀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뭐 손절가를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라기보다는 갑자기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좀 불안한 구간이 제 생각에는 한 5,000원 아래짜리거든요.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바닥을 잡으려는 구간들이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이쪽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은 실망 매물들이 거래량을 포함해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 지켜지는 선에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높게 잡아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7,000원 뭐 접근 구간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24,000원 매수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꼭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봐드릴게요. 비중은 한 10% 정도 들고 계시고 살짝은 손실폭인데 그래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나 뭔가 포인트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부진은 불가피할 것 같다. 근데 내년의 하반기 때부터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멀리 볼까요? 이 종목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상황입니까? 좀 애매한 그런 종목입니다. 애매한 이수페타시스는 네. 뭐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고 뭐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네네. 것도 맞는데 지금은 이 종목이 다음 분기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멘텀들보다는 엔비디아가 힘을 다시 좀 써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다. 그게 뭐 가장 큰 이 종목한테는 가장 큰 모멘텀은 그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로 인해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좀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뭐 기술주들 혹은 뭐 반도체의 반등 이런 거를 좀 먼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많이 상승했던 것들 맞는데 거기에 뭐 절반가량은 충분히 가격 조정을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뭐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충분히 많이 기다리고 많이 저평가된 자리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저는 지금은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저점과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점의 위치가 지금 가까워진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분위기들을 봤었을 때 그다음에 미증시의 이제 반등 당일 반등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면서 그러니까 반등의 시작을 했을 때는 기술주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수페타시스도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빠른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의견이 뭐 저와 좀 비슷하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추세에서 적어도 뭐 3만 원 구간대까지 3만 원 정도가 지금 좀 막혀 있는 구간인데 전반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아니면 분위기 개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3만 원까지의 반등은 저는 좀 기술적인 힘으로도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일단은 뭐 지수의 바닥이 얼른 좀 잡혀주기를 한번 같이 좀 기다려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잡힐 때까지 좀 보시면서 시장 흐름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서관수님 사연입니다. 삼화전자 들고 있어요. 4,100원 평단가, 비중은 20%.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봐드려야겠죠, 관수님. 자, 이분의 사연을 보아하니 일단은 좀 빠지고 있는 종목 페라이드 관련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소폭도 빠지긴 했는데
이제 오르락 내리락 원래 좀 테마주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가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페라이트가 유행을 했었을 때 그리고 과거에 뭐 2차 전지 이슈들이 좀 있었을 때 뭐 강조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됐었던 받았죠. 종목이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 이쪽보다는 시장의 기대감 이슈 테마 이런 것들이 좀 더 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유행했었을 시기 말고 그다음에 충분히 조정 나온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일단은 제가 좀 좋아라 하는 바닥에서 거래량 붙이면서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는 윗꼬리 패턴들도 좀 제법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페라이트 이슈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이 보여줬었던 하루 만의 퍼포먼스는 뭐 결코 약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수준에서 좀 뭐 빠지지 않고 좀만 또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이제 과거처럼 연속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루 만에 이런 급등들은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매물대가 쌓여 있는 일단은 뭐 4,900원 조금 아래 이 위치를 좀 목표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최근 이제 시장 분위기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지수가 너무 급락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개장 초에 힘쓰다가 다시 돌려버리고 그다음에 재료들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상방에 대한 액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뭐 전고점 돌파라던가 추세 전환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매물 구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뭐 4,900원 이치들 여기를 이제 좀 단기적인 목표로 세워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야금야금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와서 지난 바닥을 살짝 이탈했던 거는 아직까지는 뭐 부담이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물량이 갑자기 출회될 수 있는 부담적인 구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3,650원 이 정도 선이니까 고기를 하단에 좀 데드라인으로 좀 그어 놓으시고 한 번쯤 제가 말씀드렸었던 한 방에 그 짱대 양봉을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 이제 목표가 좀 낮춰가시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 봐드렸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도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보이죠? 스캔하시고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다양한 또 이벤트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맞추신 분들께는 커피 교환권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히든 공략주 탑5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종목 드립니다. 고려제강 8월 2일에 얘기해 주셨고요. 35.16%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지는 웨이버스는 7월 18일, 로보스타 8월 16일, 신스틸은 7월 4일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각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웨이버스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했는데 지금 14%대의 수익률 나타냅니다.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전략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자, 먼저 현대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망주였던 현대공업이고요. 거의 6%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뭐 일단은 평단가 얘기해 주셨던 그때 라인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지금도 진입 가능한가요? 네, 뭐 현대공업은 단기성, 테마성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격을 주고 뭐 음봉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관심을 가져보고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저가 매수할 기회로 좀 멀리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을 뭐 그대로 좀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시장보다 강한 그런 이제 좀 양봉들이 좀 몇 번 나왔고 바닥에서도 그런 입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뭐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수준보다도 뭐 좀 훌륭한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저점을 계속 좀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반영이 되기에는 아직은 좀 시장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왔었을 때도 좋은 반응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보다는 확실히 좀 센 그림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더 저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보여지는 차트 안에서는 7,200원 조금 아래쪽에 있는 이 매물대가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넘어줘야 되는 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넘기가 쉽진 않지만 넘어주면은 힘이 뚫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보시는 분들은 이 위치를 목표로 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공업은 뭐 최근에 뭐 미국 시장으로의 뭐 진출 이런 뉴스에다가 최근에는 뭐 사우디 쪽에 현대차가 좀 전기차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현대공업도 같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 뉴스는 아니지만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정신을 좀 차리면은 이 종목은 회복 속도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셔서 제가 좀 자주 언급을 드리는 종목인데 저랑 같이 이 종목을 통해서 과거에도 수익을 좀 여러 번 내셨던 분들은 한번 뭐 다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0월 24일에 CTC 바이오 얘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5.52% 나타냈는데 지난주 종목이죠. 얼마 안 됐어요. 한 6일 정도? 맞아요? 네. 네, 뭐 한번 살짝 반짝이긴 했지만 반짝였어요. 요즘 시장에서는 좀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어려워요. 저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그럼요. 상황이네요. 네. 근데 CTC 바이오는 우리 그 차트를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 동물 백신 이슈를 제외하고도 제가 강조드렸던 주봉이라던가 아니면 로봉상의 이제 이런 맥점 포인트들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주요 위치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뭐 재료가 지난주보다는 좀 약해졌긴 했지만 지수의 기술적인 위치로는 뭐 재접근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좀 가지고 있기에도 충분히 좀 수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수익률이 한 5% 정도대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다시 좀 내려온 조정들을 감안하고 저는 좀 최고가 수익률을 한 10% 정도까지를 좀 목표로 해보고 좀 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까지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홀딩 관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8월 16일 스맥입니다. 워낙 핫했던 종목이었고 최고가 수익률이 150%를 넘었죠. 왜냐? 올해만 해도 엄청나게 크게 올랐던 종목이니까요. 9월 11일 날까지만 해도 6,700원이었거든요. 조문관님. 야, 근데 이렇게 쫙 또 빠지네요. 궁금합니다. 네, 과연 다시 한번 제2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엄청났던 종목이죠. 핫했잖아요. 네. 핫했던 저의 레전드 네. 종목이 되기도 했는데 뭐 단기간 안에 너무 빠르게 올라간 만큼 뭐 조정도 깊게 나왔습니다. 로봇주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뭐 상장 이슈가 좀 소진이 되면서부터 그다음에 시장이 또 거기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좀 조정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 그 앵커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특징주들이 로봇주들 안에서 많이 나왔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 근접하는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고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반응을 좀 잘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컨센서스 증권사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반기 2차 전지를 이을 수 있는 하반기에 이제 뭐 정책적인 수혜라던가 아니면 뭐 기업적인 뭐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제2의 2차 전지가 될 섹터다,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관점과 좀 동의를 해서 로봇주들은 장기 성장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추천주를 골라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뭐 로봇주들을 다시 눈여겨보시고 바닥에서의 접근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변동성이 워낙 잘 나왔었고 그다음에 기업이 내용이 좋았었던 요 스맥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과거의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의 좀 AS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스맥은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150%의 상승률이 나오기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다른 로봇주들보다 가치 평가가 굉장히 좀 되지 않은 그런 같이 절하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의 퍼포먼스가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수준들도 그렇고 이 종목 다른 종목이 나왔네요. 스맥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반기 만에 영업이익 실적이 지금 250%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률을 단기간 안에 끌어올리는 힘을 좀 보여주긴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나온 조정들과 월봉상의 이제 기술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위치들, 그다음에 여전히 견고한 이런 그 펀더멘털에 대한 퍼포먼스 이런 거를 비교해봤었을 때 로봇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로봇주 중에서의 가장 좀 평가를 높게 하고 싶은 종목은 스맥이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150% 올라갔었던 그런 거 제외하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로봇주들의 반응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또 이제 좀 재미를 보셨던 분들은 스맥으로 한번 다시 좀 슬슬 이제 시야 안으로 좀 넣으셔서 관심 있게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다니 스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볼 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알고 계신 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히든공략주 첫 번째, 뭔가 어떤 종목인지 너무 아실 것 같죠? 우리의 카페는 24시간 열려 있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좀 들어볼게요. 네, 카페가 뭐 24시간 열려 있는데요. 네, 저는 또 맥도날드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뭐 네. 우리가 뭐 커피 마시고 하는 그런 카페는 아닙니다. 이게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뉴스들이랑 뭐 모멘텀들을 보면은 요즘에 뭐 인스타, 뭐 유튜브, 그다음에 뭐 틱톡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좀 핫하죠. 그쪽 기업들은 이제 협력을 좀 날개를 달았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그쪽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세가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바닥인데 뭐 그런 좋은 모멘텀들이 좀 더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반응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힌트인 기술적인 접근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선택을 했냐면은 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뭐 여전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더 빠질 만한 자리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월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뭐 1년, 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월봉상의 이런 하락 추세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추세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기준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닥보다는 주가를 위쪽으로 좀 올려놓은 그런 상황에서 위쪽을 계속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좀 성장성이 좋거나 아니면 펀더멘털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월봉상의 바닥 기업을 통해서 제가 좀 히트를 친 적이 많거든요. 과거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방금 전에 봤었던 스맥이라는 기업도 월봉상의 바닥 전환 이런 거를 시그널로 보고 기업 내용과 맞물려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냄새들이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일봉 차트에서도 돌파봉이 나왔고 오늘은 뭐 상승률이 좀 세게 나오긴 했지만 오늘의 상승률이 좀 세다고 해서 과연 뭐 이제 뭐 장기 추세라든가 아니면 중기 추세 흐름을 봤었을 때 과열된 구간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탄력을 받아서 뭐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뭐 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점상님은 카페24, 미르님도 카페24요. 그리고 카페24요. 황금레드님도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미르님까지도 북극곰님도 카페24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정답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 맞나요? 네, 뭐 정답은 눈에 보셨던 것처럼 뭐 카페 24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저는 좀 멀리 보자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잡았는데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17,000원까지. 좀 목표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월봉 차트를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좋은 반응들이 나오면은 추후에 제가 뭐 AS를 좀 하는 쪽으로 좀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11,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보시고 뭐 판단하셔서 매수는 양봉보다는 일봉상의 음봉 매수를 권장을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든공략주 카페 24였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라인업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내일의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저녁밤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